피더넷에 들어와서 아틀라스라는 분석 툴을 통해서 컨셉 셋을 만드는 부분, 그리고 코호트를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아틀라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이제 통계 분석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런 부분까지 좀 소개해 드리는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개론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요. 네. 먼저 이제 CD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각 병원들의 EMR 시스템에 뭐 업체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EMR에 적재되는 데이터의 형태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용하시고 있는 용어 체계도 표준화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CDM이라고 하는 거는 다기관의 연구를 공통적으로 이제 한 번에 실시하기 위해서 CDM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별로 상이한 데이터를 구조와 의미를 표준화시켜서 하나의 딱 데이터된 포맷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형태를 이제 CDM이라고, 커먼 데이터 모델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DM은 사실 여러 가지 CDM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CDM이라고 하면은 ODC에서 만든 옴업 CDM을 그냥 대표적으로 CDM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만든 센티넬 CDM이나 뭐 피코르넷 CDM 같은 여러 가지 그 CDM이 있고, 뭐 국내에서도 이제 약물 부작용 연구를 위해서 뭐 모아 CDM 같은 거를 이제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도 있고요. 이렇듯 이제 여러 CDM이 있고, 지금 현재 순천향 의료원에 구축되어 있는 CDM은 옴업 CDM 5.3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DM이라고 하면은 일단 옴업에서 만든 이 오디세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이제 CDM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 개념도입니다. 이렇게 A, B, C 병원에 EMR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EMR 데이터들을 저희가 ETL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CDM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표준화를 시켜 놓습니다. A, B, C 병원이 이제 CDM이 구축되어 있으면 이 CDM 서버 자체는 병원의 원내망 안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CDM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반출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구축된 CDM이 이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구자 분들은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A병원의 CDM에 접근할 수 있는 아틀라스라고 하는 분석 툴에 들어오셔갖고 여기에서 이제 연구 설계를 하시고 결과를 받아보시고, 또 B병원의 결과도 받아보시고 C병원의 결과도 받아보시고, 이렇게 각 병원의 그 통계적인 결과 수치들을 수집을 해서 메타 분석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다기관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이제 피더넷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옴업 CDM은 아까 제가 5.3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 이제 37개의 테이블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왼쪽 화면에 보시는 이 클리니컬 데이터 영역, 요 파란색 영역이 주로 이제 연구를 하실 때에 사용하시게 될 테이블입니다. 환자의 방문 기록들, 뭐 입원으로 방문을 했는지 외래로 방문했는지 아니면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을 했는지 그런 그 비짓 유형이 담겨 있는 비짓 어커런스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뭐 환자의 약 투약 정보가 있는 뭐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그리고 진단명 정보가 있는 뭐 컨디션 어커런스 테이블, 그리고 이제 이런 각각의 테이블들이 이제 펄슨 아이디라고 하는 한 환자당 이제 부여된 그 펄슨 아이디별로 이제 링크를 해서 조인을 해서 이제 테이블별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환자의 기본 정보들, 생년월일이나 이제 성별 같은 환자의 이제 기본 정보가 담겨 있는 이 펄슨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조인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한 12개의 테이블들이 용어 표준을 위해서 또 테이블들이 따로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 표준을 위한 테이블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 클리니컬 데이터 영역의 테이블에서 파생된 뭐 컨디션 에라 테이블이라든지 드러그 에라 테이블, 제가 뒷부분에서 이게 어떤 테이블들인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기본 테이블들에서 파생된 테이블의 또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 관련된 연구도 하실 수 있게 이제 코스트 테이블이라는 테이블도 이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의 표준화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의미를 표준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구조를 표준화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의미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각 병원별로 각계 병원별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 시스템들을 표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 도메인별로 그 국제 표준 코드라고 일컬어지는 용어 시스템에 의해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디션 도메인 같은 경우 이제 진단명이 각 병원의 EMR 상에는 KCDA 코드로 이제 부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코드들이 스노메드 시티라고 하는 국제 표준 코드 체계의 용어들로 이제 매핑이 되어서 CDM에는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EDI 코드 체계로 EMR에 들어있는 코드들이 이제 RxNOM 체계의 코드로 이제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시저, 수술 처치 기록이 있는 기록 같은 경우에는 EDI 코드가 주로 이제 스노메드 시티 기반의 코드들로 매핑이 되어 있고, 이제 메저먼트, 뭐 랩 수치 같은 아니면 생체 신호 이런 그 도메인의 데이터들은 각 병원별로 이제 로컬 코드들로 사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로컬 코드들이 이제 로잉크 체계의 코드들로 다 매핑이 되어 있어서 CDM에서는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각 도메인별로 이런 그 옴업 CDM 상에는 국제 표준 코드로 매핑된 코드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RxNOM 체계의 코드들을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RxNOM은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의약품에 관한 이제 용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는 요 RxNOM 체계의 약물 코드들은 이렇게 클래스들이 쭉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1번일수록 이제 더 넓은 범위의 그 약물을 의미하는 그 성분명의 정보가 있는 그 인그레디언트 클래스가 이제 가장 상위단의 개념의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클래스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클리니컬 드러그 폼이라고 하면은 성분명의 정보 플러스 어떤 제형인지, 이 약물이 뭐 오랄 타블릿인지 아니면 인젝터블 솔루션인지 이런 제형 정보가 같이 이제 담겨 있는 그런 클리니컬 드러그 폼의 클래스의 약물 용어도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브랜드 네임까지 들어가 있는 용어 클래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클리니컬 드러그 컴프라고 하는 클래스는 또 용량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분명의 정보와 용량 정보가 들어있는 클리니컬 드러그 컴프라고 하는 클래스도 있고, 또 이제 클리니컬 드러그라는 클래스를 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정보와 제형 정보가 이제 성분명 정보랑 같이 들어있는 그런 클래스의 그 약물 정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브랜드 정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가장 상세한 성분명의 정보도 있고, 용량 정보, 제형 정보, 그리고 브랜드 네임까지 이런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는 클래스가 이제 브랜디드 드러그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물을 매핑을 할 때에 EMR에 있는 정보를 보고 최대한 브랜디드 드러그 클래스로 이제 매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 간의 클래스들이 다 그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분석 툴을 활용할 때에 뭐 어떤 인그레디언트 성분명 하나만 그 클래스의 코드를 이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하위 컨셉으로 그 디센던트 컨셉들을 다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이 하위 클래스로 매핑이 되어 있는 약물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제 연구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래스들을 제가 미리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컨셉들은 모든 컨셉들은 다 이제 릴레이션십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들이 있고 그 한 컨셉의 상위 개념, 부모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앤세스터 컨셉부터 이제 자식 컨셉, 그 디센던트 컨셉들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들이 다 엮여 있고요. 이런 계층 구조의 정보들이 보캐블러리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DM 상에는 보캐블러리 테이블이 한 12개 정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하이어라키 구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을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컨셉셋을 이제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해보실 텐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상위 개념이 뭐고 하위 개념이 뭐고 이런 걸 이제 아틀라스 상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용어들의 릴레이션십을 나타내는 용어 중에 이제 is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이거 is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의미냐 잘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 현재 용어의 상위단의 용어를 뜻하는 게 이제 is어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A 같은 경우에 is어 릴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이렇게 한 단계 상위에 있는 그런 용어를 이제 is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한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 릴레이션십이 하나 윗단계가 is어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 아랫 단계는 섭섬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의 섭섬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입 A부터 타입 B, C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섭섬의 릴레이션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의 릴레이션은 is어, 하위의 릴레이션은 섭섬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런 용어 체계들이 is어와 섭섬의 관계들이 이렇게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보통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루트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요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타입 A가 요 바이럴 디지즈라고 하는 데에 이렇게 한 번, 두 번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용어들이 각각 이렇게 관계들이 다 그 링크가 되어 있고 이런 관계들이 다 이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요 A형 간염이라고 하는 요 용어에 관련되어 있는 그 상위단의 개념하고 상위의 개념하고 하위의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릴레이션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DM 상에서 용어를 활용을 하실 때 이런 릴레이션을 잘 이해를 하고 이제 컨셉들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컨셉셋을 구축할 때에 제일 이제 잘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아테나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이런 용어를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진 분들께서는 뭐 ICD-10 코드가 이제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뭐 이런 콜레라라고 하는 컨셉에 요 ICD-10 코드가 이제 A00.0이라고 하는 이런 코드들을 이제 실제 EMR 상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 요 코드가 이제 이 CDM 상에서는 어떤 컨셉 아이디로 이제 매핑이 됐는지 이제 그거를 조회해 보기 위해서 요 아테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서 요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테나에 들어가셔서 요 A00.0을 입력을 하시면은 요 컨셉이 나오고 그 컨셉이 이제 릴레이션십에서 요 non standard to standard map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의 컨셉을 보면은 이제 198677이라고 하는 요 오목 컨셉 아이디를 갖고 있는 컨셉이 있는데 요 컨셉이 CDM 상에서 스탠다드 컨셉으로 이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는 그런 컨셉이고 CDM을 활용하실 때는 이제 요 컨셉을 활용하셔서 콜레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컨셉의 주요 이제 정보 요소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보통 연구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제가 오목 컨셉 아이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컨셉 아이디가 실제 이제 CDM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컨셉 아이디이고요. 이게 이제 표준 코드로 저희가 스탠다드로 저희가 일컫고 있는 코드를 이제 컨셉 아이디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요 컨셉이 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컨셉이 이제 요 스탠다드 컨셉, 요 S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요 컨셉은 이제 스탠다드 컨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는 아까 진단명 같은 경우에는 스노메드 시티로 매핑이 된다고 했는데 요 컨셉 같은 경우에는 요 어휘 시스템이 스노메드 시티의 어휘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캐블러리 아이디라고 일컫는 때에 이제 스노메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천 용어 시스템이 스노메드 시티를 사용하고 있는 코드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컨셉 코드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요 컨셉 코드가 요 스노메드라고 하는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요 컨셉 코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헷갈리시는 게 나중에 컨셉 아이디도 있고 컨셉 코드도 있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모 컨셉 아이디에서 이제 쓰는 건 컨셉 아이디인 거고, 요 컨셉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 용어의 원천 용어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드가 요 컨셉 코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노메드 시티 용어 체계에서는 요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 요 494360004라고 하는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천 용어 코드 시스템이 컨셉 코드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컨셉 아이디랑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CDM 테이블들이 여러 테이블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테이블들만 몇 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펄슨 테이블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들은 이제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컬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번호가 이제 환자별로 유니크한 넘버가 이제 부여가 된 이제 펄슨 아이디가 있고요. 이 아이디는 병원에서 사용하시는 환자 번호하고는 또 다른 아이디가 부여가 되게 됩니다. 랜덤하게 이제 그 부여가 되게 되고, 요 넘버 같은 경우 이제 한 환자는 무조건 이제 하나의 이 펄슨 아이디만 이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 젠더 컨셉 아이디에 이제 이 환자의 성별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어 오브 벌스에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인지 이제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보가 쓰이게 되는데, 이런 정보들이 있고, 뭐 이제 인종 정보나 뭐 이런 민족 정보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정보들은 이제 많이 활용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는 워낙 이제 한 국가에도 이제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외국에서는 더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비짓 테이블은 이제 환자의 방문 유형이 담겨 있는 이제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입원으로 이 방문을 했는지, 아니면 외래로 방문했는지, 응급으로 방문했는지, 응급으로 방문했다 이제 입원을 했는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4개의 비짓 타입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되고요. 이런 아이디들이 요 비짓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 입원도 9201이라고 하는 숫자로 요 비짓 컨셉 아이디 컬럼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외래를 의미하는 요 9202라고 하는 코드도 비짓 컨셉 아이디에 이제 아이디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코드들로 비짓 타입을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환자가 언제 내원을 했는지 그 내원 일자가 담긴 이 비짓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입원을 만약에 했으면 퇴원을 언제 했는지 그 비짓이 끝나는 날짜가 담겨 있는 이 비짓 엔드 데이트 정보도 있고요. 이런 환자가 내원한 그 유형이 어떤지 그 정보가 이제 담겨 있는 게 이제 비짓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디션 테이블, 환자의 진단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컨디션 테이블이고요. 그 한 환자의 이제 펄슨 아이디가 당연히 있겠고, 그리고 이 환자가 어떤 진단명을 진단받았는지 그 정보가 있는 게 이제 컨디션 컨셉 아이디입니다. 이 컨디션 컨셉 아이디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모 컨셉 아이디로 표준화된 코드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 진단을 언제 진단받았는지의 정보가 이제 이 컨디션 스타트 데이트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진단 형태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컨디션 타입이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주진단 혹은 부진단인지 이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샘플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한 환자가 있는데 1번이라고 하는 환자가 이제 컨디션 컨셉 아이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한 그 표준 아이디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 이 날짜를 진단받은 날짜가 입력이 돼 있고, 이제 외래로 방문했으면 이제 당일에 컨디션 스타트 데이트와 엔드 데이트가 이제 당일로 같은 날짜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입원을 했으면 이제 입원한 날짜, 그리고 이제 태어난 날짜가 이 컨디션 엔드 데이트에 이제 기록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각 하나하나의 한 줄 기록마다 이렇게 컨디션 어커런스 아이디라고 한 줄의 정보, 그 한 개의 로의 정보가 이제 유니크한 넘버들이 이제 각각 이제 또 컨디션 어커런스 아이디로 이제 부여가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CDM 테이블 상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코드화되어 있어서 이제 입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물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EMR에 담겨 있는 그런 약물 처방 정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어떤 환자가 이제 어떻게 처방받았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약물을 투약받은 날짜에 대한 정보가 드러그 익스포저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약물 처방이 끝나는 날짜가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엔드 데이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그게 이제 표준화된 코드로 드러그 컨셉 아이디에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가 약을 처방받았을 때에 총 몇 개의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 그런 퀀티티 정보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퀀티티 정보 같은 경우에는 1회에 이 약을 몇 개를 먹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투약하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처방을 받았는지, 그런 정보들이 다 곱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에 총 처방받은 수량이 이 퀀티티라고 하는 컬럼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즈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처방 일수가 며칠이 처방이 되어 있는지, 7일치를 처방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즈 서플라이에 7일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약물이 어떤 유닛을 가지고 있는 약물인지 그런 유닛 정보도 이제 도즈 유닛 소스 밸류라고 해서 이런 단위에 대한 정보들도 이제 이 테이블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테이블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1번 환자가 이제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고 그 처방받은 날짜와 처방이 끝나는 날짜, 그리고 뭐 퀀티티 총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그리고 며칠 동안 처방을 받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이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 처방받은 기록이 이제 하나의 줄로 다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드러그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이 생성되고 나서 그 이후에 파생돼서 만들어지는 테이블입니다.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약물 같은 경우에 다 클래스가 구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분명의 정보가 있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 정보만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브랜디드 클래스에 되게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는 약물들도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다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 코드들로 다 어그리게이션이 돼가지고 그 정보들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에라 테이블을 활용을 하실 때에는 인그레디언트 클래스의 약물 정보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서 나중에 이제 코드를 짜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에라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연속 처방이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약물을 쭉 처방받은 그 기간에 대한 그 조건을 줘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싶을 때 이제 드러그 에라를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약물을 이제 지속적으로 투약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기록을 이제 활용하고 싶을 때 드러그 에라를 쓰시면 됩니다. 이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이렇게 첫 번째 투약이 이제 7일 동안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투약이 이제 15일 뒤에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첫 번째 투약 종료일과 두 번째 투약 시작일이 30일 이내의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의 에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까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는 요거 한 줄, 요거 한 줄, 이렇게 두 개의 기록으로 두 줄로 기록이 되는데,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는 이렇게 하나로 묶여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 상에는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드러그 에라 스타트 데이트는 요 날짜, 드러그 에라 엔드 데이트는 요 날짜,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일 이내에 재처방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시켜 주는 게 드러그 에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일이 넘어서 재처방이 이루어지면은 이렇게 에라가 분절이 됩니다. 에라 1, 에라 2 이렇게 두 개의 에라로 분절이 되어 있어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도 이렇게 에라 1과 에라 2가 두 줄로 이제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이 점을 이제 유의하셔서 드러그 에라 테이블을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디션 에라 테이블도 드러그 에라 테이블과 마찬가지로 30일 간격으로 이제 30일 이내에 재진단이 이루어졌으면 그 진단의 기록을 이제 하나의 에라로 엮어주는 그런 기록이 입력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이제 컨디션 에라 테이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활용하시는 테이블이 이제 랩 수치 같은 정보가 담겨 있는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입니다. 여기 뭐 진단 검사 결과라든지 뭐 생체 신호 정보라든지 뭐 그런 정보들이 이제 입력되어 있는 게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그 검사를 지칭해 주는 게 이제 메저먼트 컨셉 아이디이고, 이 메저먼트 컨셉 아이디는 제가 아까 로잉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스탠다드 컨셉으로 매핑이 된 컨셉을 저희가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잉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이 메저먼트 테이블을 이제 활용하는데 훨씬 이제 편하게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메저먼트 컨셉 아이디가 이제 실제로 어떤 검사가 언제 시행이 됐는지 그게 이제 메저먼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에 기록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의 결과들도 이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어떤 숫자로 나오는 수치형 데이터를 검사를 한 건지 아니면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 정보를 결과로 갖고 있는 검사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메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value as number라고 하는 컬럼에 그 결과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혈압이 SBP가 126이다 라고 하면 그 126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런 value as number라고 하는 컬럼에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value as concept ID라고 하는 컬럼에는 요 결과가 이제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범주형이 되는, 아니면 뭐 플러스인지 아니면 뭐 플러스인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그 랩들의 결과가 이제 value as concept ID라고 하는 그 컬럼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입력 예시인데요. 이렇게 뭐 파지티브인데 요게 0.5 초과를 이제 나타내서 이제 이게 파지티브다라고 한다면 뭐 value as number에는 0.5가 기입이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컨셉 아이디라고 하는 정보도 있는데 요게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초과를 나타내는 부등호를 나타내는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 컨셉 아이디가 이렇게 부여가 되고, 그리고 value as 컨셉 아이디에는 이제 파지티브를 의미하는 9191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이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 value source value라고 하는 컨셉 그 컬럼이 있는데, 이 컬럼에는 그냥 텍스트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alue source value라고 하는 컬럼에는 이렇게 파지티브 0.5 초과라고 하는 정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로 이제 기입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저먼트 테이블에는 어떤 검사가 언제 이루어졌고 그 검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메저먼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이제 주로 이제 CDM을 활용을 하시면서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시게 될 테이블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CDM을 활용을 해서 이루어진 연구들 중에 좀 유명한 연구 몇 개만 한 2개 정도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예제를 조금 이제 설명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2019년도에 란셋에 퍼블리시된 연구입니다. 이게 이제 4개 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했고 이제 9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고혈압 환자 한 490만 명 정도의 데이터로 이제 분석이 된 연구이고요. 이게 이제 고혈압 약제 중에 이제 티아지드계 이뇨제랑 이제 에이스 이니비터를 비교를 해서 이제 심근경색, 심부전에 의한 입원 그리고 뇌졸중 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2개의 약물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고, 그 티아지드계 이뇨제가 이러한 아웃컴에 대한 위험이 16%, 17% 정도 더 낮았다.
그래서 요 연구가 이제 란셋에 요 결과가 이제 실리게 됐었고요. 이게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CD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굉장히 초창기에 이제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란셋에서 이제 이 연구가 실린 이유가 이게 현존하는 고혈압 약제 연구 중에 가장 규모가 컸고 포괄적이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반성을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 사용됐던 코드 같은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연구가 이제 재현 가능한 연구다라는 점에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이게 란셋에 실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할 때에 공변량들을 이제 보통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 공변량을 이제 몇 개 정도만 이제 정의를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이 연구에는 이제 7,000개 이상의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이런 코베레이드들을 활용을 해서 PS 매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많은 이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이제 수행이 됐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비교적 이제 최신의 연구인데, 작년 6월 달에 이제 나왔던 이제 기사인데요. 요건 이제 고지혈증 약제 중에 이제 여러 이제 스타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타바스타틴이 뭐 아토르바스타틴이나 로시바스타틴에 비해서 그 뉴온셋 DM이 좀 발생률이 더 낮았다. 이게 새로운 그 당뇨병에 대한 발생 위험이 피타바스타틴이 좀 낮았다라는 결과를 이제 실은 논문이었고, 이제 이거는 이제 CDM으로 분석을 한 거고, 저희 피더넷에서 이제 RFG 존에 있는 병원들의 데이터로 수행이 됐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요 카디오베스큘라 다이어베톨로지라는 이제 저널에 이제 실렸고, 이게 임팩트 팩터가 한 9.9 정도 되는 이제 저널에 실렸던 그런 사례가 비교적 이제 최근에 이제 투고가 된 논문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천향 의료원도 지금 RFG 존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수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서치 프리존, 이제 RFG라고 하는 요 연구 자유지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요게 이제 병원간 맺는 이제 MOU인데요. 요게 이제 처음 이제 이 RFG가 이제 발족이 됐었던 거는 2020년 12월 달에 이제 처음 이제 MOU가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더넷 플랫폼에서 병원 간의 상호 공동 연구를 조금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로 요 RFG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됐고요. 요 RFG에 이제 속하시게 되면은 다른 병원의 이제 데이터들도 활용을 해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이 MOU에 속한 이제 병원의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병원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병원의 연구자한테도 본인의 연구자가 연구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여된 권한만큼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다른 기관의 연구자들에게도 이제 부여를 해주겠다. 대신에 이제 IRB는 이 연구의 이제 메인 PI께서 본인 소속의 연구기관 병원에서 이제 IRB를 하나를 받으시게 되면은 그 IRB의 결과를 이제 다른 기관에서도 이제 인정을 해서 뭐 심의 면제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동 연구를 조금 더 기존보다 조금 더 편하게 신속하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리서치 프리존이라고 하는 이런 MO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제가 조금 후에 한번 이제 피더넷상에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좀 CDM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그리고 어떤 테이블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용어가 어떤 이제 하이어라키들을 구조들이 있고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조금 드렸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션으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좀 질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지금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해주시면 제가 보고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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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드러그 에라 테이블은 그런 용량이나 제형 정보가 있는 컨셉들이 다 일단 인그레디언트로 다 어그리게이션이 된 정보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러그 에라 테이블에서는 그런 세세한 정보를 활용하실 수는 없고, 그런 정보를 활용하시고 싶으면은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그 드러그 익스포저 테이블에 그 약물이 그런 용량 정보나 제형 정보가 갖고 있는 컨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를 이제 그 테이블을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